사실 아브레오 고문이 기자회견 나서 한 얘기 뭐 가망성이 크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80%는 안 될 가능성. 결국에는 시초해봐야 된다, 파봐야 된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경식 교수였나요? 그분 예. 이제 인터뷰를 우리나라 뭐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5개 중에 하나 뚫으면 20%라는 게 5개 뚫으면 그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거고 그래서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다. 네. 특히나 뭐 매장 규모를 함부로 예측하는 건 뭐 근데 그걸 대통령이 덜썩 그렇게 해버려서 저 좀 좀 황당하죠. 황당하다.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 줘요, 근데 정부에서 의원실에서 요청을 하면?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이거, 요청해 보고 안 되면 네. 산자위를 빨리 구성해서 이런 거는 특별 감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별 감사. 왜 우리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면 이제 강제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국정조사라든가 뭐 상임위를 열어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뭐 이런 방법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오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그거를 아직까지는 의혹의 단계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이 액트지오와 석유공사와의 계약 과정, 계약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 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자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감사원은 거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원은 이럴 때 감사원이 네.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원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감사원이 나서서 탈탈 털었죠. 완전히 뭐 그래가지고 지금 다 무죄 나고 있잖아요. 그분들. 네. 근데 지금 이런 사안이야말로 정말 특별 감사를 국민감사 청구를 해야 되는 건가? 뭐 하여간 그런 여러 고민이 드네요. 네.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이걸 파헤칠 수밖에 없는 거. 국회 말고는 할 데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산자위도 시작이 돼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산자위는 아직 위원장이 없죠? 뭐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네. 그러니까 경제 관련한 상임위는 이제 여당이니까 일 좀 해라. 뭐 그런 측면에서 산자위를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 그리고 11개 상임위만 민주당이 담당해야 될 11개 상임위만 지금 본회의에서 이제 위원장을 뽑은 상태여서 지금 산자위는 지금 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좀 국민의힘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이건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만 안 했으면 아마 국민의힘도 같이 하자고 덤볐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빨리 산자위를 열어서 자료 요청도 공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장관 불러서 차관 불러서 석유공사 사장 불러서 하나둘 점검해서 해명해 나가고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최종 판단되면 기쁜 마음으로 예산 책정해서 가는 거고 만약에 20% 가능성은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근데 만약에 이게 액트지오가 부풀린 거다, 약간 뻥친 거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재고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2억 날리고 뭐 처벌받고 뭔가 제재받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여기에 5천억, 최소 5천억, 뭐 7,500억, 1조 원 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참 웃긴 게 지금은 자료를 거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산은 1차 시추부터 시작해서 약 최소 1,0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데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 100억 정도밖에 확보 못했고 900억은 예산에 태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태우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하나는 산자부가 석유공사에 출자해 주는 방식 하나는 산자부가 석유공사에 융자해 주는 방식 뭐 이렇더라고요. 그럼 결국 산자부 돈인 거거든요. 그래서 900억 정도를 만들겠다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얘기는 그런 정도예요. 직접 들은 바는 없으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정도인데 그러면 결국 산자부 예산으로 가겠다는 건데 산자부 예산은 국회 동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쓴답니까? 이렇게 의혹투성이 그리고 국민이 보기에 진짜 황당한 그리고 오늘 쿠키뉴스에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 동해 석유 매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60.5%가 나왔어요. 국민들도 별명제 6명은 신뢰할 수 없다. 국민들도 이미 이제 이거는 판단이 서버린 거예요. 이 일주일간의 정부 태도와 석유공사의 태도 답변을 보면서 아브레오 기자회견도 보고 그래서 판단이 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 시간이 오면 저희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우리를 설득해라. 우리가 설득되지 않는데 그리고 국민 동의도 60.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그 1조 이상이 들어갈지 모르는
이 사업에 예산을 태우는 거는 기대하지 마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아마 이게 여론을 보면은 국민들도 이거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는 진상 규명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산 자체 20% 확률이 있고 매장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이 발표를 대통령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큰 맞습니다. 프로젝트로 주목을 받게 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때 아프리카 정상들 지도자들 만나는 그 중요한 일정을 쪼개서 만나고 있는 그 일정 중에 브리핑을 한 거란 말이죠. 왜 그 시점에 왜 긴박한 브리핑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분석한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네. 밝히고 대통령이 직접 그 희망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 산유국이 된다는데 어느 국민이 싫어하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와 우리도 드디어 이렇게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가 그 기대감이 꺼지는 데는 진짜 몇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이 사안을 가지고 네. 국면 전환,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이 사안을 활용한 거 아니냐. 예전 같으면 그냥 이게 뭐 석유공사 사장 정도가 브리핑했으면 또 가능성 있는 우리 뭐 하나가 나왔나 보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그래도 산유국 된다는데 그 정도는 뭐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흘러갔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를 세계 최고라고 띄우는 바람에 이 상황까지 온 거여서 저는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산자부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액트지오에 대해서 조사를 명하지 않는 이상 뭐 쉽지 않아 보여요. 조사를 명령하고 특별 감사를 해보자.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으니 한번 특별 감사를 해보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산자부가 여기서 뭐 그렇네요. 산자부가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룸이 별로 없어요. 결국에는 이번 불거진 의혹을 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기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이 이렇게 있으므로 기대감을 줘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들에게 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마음이 너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써주고 계시네. 뭐 그렇게 해주고 산자부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석유공사가 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 과정에서 나도 몰랐는데 좀 의혹이 있고 2차관의 해명도 좀 부실하고 뭐 우브레우의 뭐 얘기도 좀 황당하고 그러니 국민 여러분의 의혹을 털고 가는 게 옳겠습니다. 이러면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지시하면 그게 한 방이죠. 아니면 이제 두 번째 한 방은 국회가 열려야죠. 국회가 열려서 예를 들어 이거를 증인 신문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낱낱이 진실을 밝혀서 국민 여론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게 제일 크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했을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국면 전환의 마무리를 국민들이 시켜주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10%대로 내려가 버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희망 고문하다가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그나마 주었던 마음을 더 거둬들이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산유국의 꿈, 뭐 20% 가능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되면 좋지만 한편으로는 2035년에 뭐 생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다음 뭐 정권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10년 뒤의 상황을 보면 과연 석유에 대한 선호도, 석유가 정말 잘 쓰이고 있고 석유 산유국이라 해서 정말 박수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여기는 의문부호가 있고, 이걸 개발하느라고 우리가 친환경으로의 전환,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을 계속 늦추게 된다면 결국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하면서 산자위원들, 민주당 산자위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은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매장량, 확인 매장량을 확인해서 이게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사이잖아요. 그 사이가 간극이 너무 큰데 예를 들어서 40~50억이면 어떡할 거냐고요. 140억은 거의 만땅 그 최고 수준인 거고. 그럼 실제 뭐 140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10년 후에 그게 사업성이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앵커께서 맞아요. 말씀하시는 사업성도 얘기는. 그렇고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10년, 35년이 예. 공교롭게도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내연기관 그 자동차를 수출이 금지돼요. 맞아요. 그럼 더 이상 석유 안 떼요. 이제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예. 전환돼서 석유가 필요 없어요. 그렇네, 가장 그 시점. 많이 석유를 먹는 게 사실은 그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잖아요. 예. 근데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탈탄소 하면서 재생에너지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어요. 네. 아리백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아리백 기업들은 네. 이번에 아리백 그 책임자가 경고했더만요, 한국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0년 하지 말라. 후면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세계 에너지 격변이 네. 어느 정도 마무리되거나 아. 이게 이제 절정을 치닫고 있는, 그래서 네. 2050 탄소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점이 2035년일 텐데 네. 그 시기에 석유가 지금과 같은 사업성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감론을 하고 있지만 2035년 시점으로 또 가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실제 상품성으로 네. 매화되는 시기는 10년 후기 때문에. 야, 그것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아리백 그 책임자가 네. 이름은 헬렌 머식인데 예. 그분이 와가지고 네. 경고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아리백 그 기업들이나 여러 기업들이 지금 네. 너무 늦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한국이 네. 너무 늦다라고 하는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음. 그때 석유를 시추했다고 막 즐거워하면서 어디다 석유 팔 데 없나를 네. 알아보고 있다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거냐고요. 아하. 이게 헬렌 클락슨 클라이밋 헬렌 그룹에서 온 헬렌 클락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매우 실망스럽다. 매우 세계 실망스럽다. 시장 잃는 실수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밋 그룹이 아리백 주관 기관이에요. 여기 최고 책임자인 헬렌 클락슨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니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리백에서는 우리가 너무 뒤쳐져 있다는 겁니다. 아리백을 못하면 여기에 네. 이제 우리가 합류하지 못하면 수출이 그냥 수출 삼성 SDS, LG, 네. 그다음 그러니까 뭐 배터리, 음. 그다음에 이 액정, 네. 그다음에 반도체 뭐 이런 등등의 회사들이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회사들의 매출이 그냥 4분의 1로 줄어요. 네. 아니 4분의 1이 줄어요, 그냥. 왜냐하면 납품을 못 해. 안 받아. 그 아리백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문제는 그 1차 원청뿐만 아니라 네. 1차 하청뿐만 아니라 그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 예를 들어 삼성이라 치면 삼성에 납품하는 회사들의 부품, 소재 여기까지도 다 아리백이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그걸 못 구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못 구해서 네.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시점인데 석유 나온다고 좋아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잖아요. 하여간 그 문제는 그 또 일부 국민들은 산유국이 되는 기쁨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산유국의 기쁨. 어른 염원. 정말 좋죠. 되면은 뭐 좋게 하겠는데 과연 그게 사업성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사업성으로 연결까지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라는 건데 결국 이 모든 이 사달 났다고 해야 되나요? 이 상황에 시초는 대통령의 그 브리핑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네. 이 매듭을 좀 푸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게 아니면 국회가 나서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파헤쳐서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결국 거죠. 국민 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 여러 차례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유의 그 태도나 자세를 보면 국회 무시 혹은 뭐 이런 걸 보면 저는 결국은 국회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결국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이 국민 심판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뭐 예측 아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첫 출발이 자료 공개잖아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정보 공개 포털에 떠 있는 정보마저도 영업 기밀이라고 안 주는 이런 황당무계한 태도를 그러니까요. 하여간 빨리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을 설득해서 네. 가든지 아니면 액트지오의 문제를 우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얼른 액트지오가 분석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재검증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밀어붙이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고 국민들이 이 사안은 계속해서 지켜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 국회가 열리게 되면 산자위가 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국민의힘이 안 가져가면 뭐 위원장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우원식 국회의장님이나 네. 민주당 현재 지도부 입장은 일하는 국회 빨리 가자. 국회법 그러니까 최소한 협의하고 뭐 협상을 해서 뭐 협의안을 만들어내면 좋지만 뭐 협의가 절대는 아니다. 정 안 되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이번 주 다음 주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네.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 수는 없다 마냥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오늘 오마이TV 저희 박종환 스파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하실만 하시죠? 뭐 재밌네요. 재밌으세요? 재밌고 방송의 즐거움. 네. 뭐 하여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저는 하여간 오마이뉴스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힘을 믿습니다. 네, 그 힘으로 네. 우리 국민들의 힘, 네. 집단 지성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다 생각을 네. 하고 계신데요. 뭐 자. 하여튼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네. 국회에 제 역할을 하겠다. 국회의 시간은 곧 온다. 국회 시간 곧 온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저희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산자위 간사를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게 됐는데 네, 하여간 뭐 해보니 뭐 산업자원부,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 통상, 그 다음에 소상공인까지 다 산자위 이 소관 업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살아가는 민생이 생산 활동이 다 들어가 있는 꼴인데 하여간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산자위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각오 다짐 국민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